여러분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CSS를 정의하는 방법, 인라인, 그 다음 내부, 외부.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 내부나 외부에 정의하는 방법들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자를 이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기본적인 이제 선택자 5가지 정의 방법과 그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5가지의 기본 선택자가 이제 있어요. 이걸 이제 응용을 해서 다양하게 그 우리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이해를 할 텐데, 그 어쨌든 선택, 타입, 클래스, 아이디, 속성 뭐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기본 선택자를 이제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전체 선택자는 별표, 이제 괄호 안에 이제 속성. 그래서 모든 그 태그에 똑같은 속성을 정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별표.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태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1교시에서도 살펴봤죠. 이게 이제 어떤 H1 태그, 뭐 H2 태그, P 태그. 에서만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태그마다 그 이제 동일한 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와 아이디 방법을 쓰는데, 우리 클래스는 이제 그 점 클래스 이름. 우리 그 자바에서 클래스 기반에 할 때 클래스랑 똑같은 이제 단어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이제 객지지향적 언어는 아니라서. 하지만 어쨌든 개념은 똑같아요. 한번 정의해서 여러 군데 쓰겠다라는 개념에 에서 이제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클래스는 점 클래스. 이름,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샤프 아이디, 아이디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은 아이디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클래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지만, 아이디 방법은 해당 태그에 대해서 한 번밖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 타입 클래스 아이디는 보통 그 태그에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 태그에 정의되는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자를 지정을 해서 어떠한 속성의 값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속성을 내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놈의 속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의 적용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별표를 쓰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와일드 캐릭터라고 하는 거 이제 배우셨을 것 같은데, 별표라는 게 모든 걸 다 저기 하는 거죠. 우리 선택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파일 탐색기에서 뭐 점 스타로 끝나는 거, 점 스타 A로 끝나는 거 할 때, 이 스타라는 게 모든 걸 다 뜻하는 다른 와일드 캐릭터예요. 보통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모든 태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내부 이제 스타일 시트 적용 방법을 적용한 거죠. 사실은 내부나 외부의 차이점은 이 스타일 문서를 외부로 새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HTML 문서 안에 링크 타입이라는 태그를 써서 그놈을 불러왔느냐, 그 차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죠? 1교시 때. 그래서 이제 모든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용해라.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폰트의 크기는 13픽셀. 그래서 이 바디 안에 있는 H1, H2, H3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에 13픽셀 크기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타입 선택자. 이거는 이제 태그마다 서로 다르게. H1 태그는 배경색 노란색, 뭐 H2 태그는 그린색, 뭐 이렇게. P 태그는 컬러를 레드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태그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할 때 타입 선택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H1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타입 실렉터라는 글씨가 옐로우 바탕에 이제 뭐 기본적인 색깔, 검정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P 태그는 색깔만 레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많이 쓰니까 클래스 선택자를 상당히 많이 써요. 일반적인 문서에서.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점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점 클래스 1, 점 클래스 2. 점 클래스 1은 이제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색깔이죠.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밑에 있는 것처럼 H1 태그에 대해서는 클래스가, 여기 스타일이라고 안 하죠. 클래스를 적용한 거는 클래스라고 써요. 키워드를. 그래서 클래스는 땡땡 클래스 이름. H1 요놈은
클래스 1입니다를 클래스 1을 적용해라라는 거로구나. 그래서 노란색 바탕에 블루 색깔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H1 색깔은 이렇게 큰 폰트니까 H1 그 속성 적용을 하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P 클래스는 클래스 1인데 클래스 1입니다는 그럼 클래스 1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색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웹사이트 문서의 기본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저 세 번째 예제로 보면 H3 클래스 1이죠. 요거는 또 특히 H3 태그 안에 클래스 1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H3 태그를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H3 태그 안에 클래스 1이라고 돼 있는 놈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핑크색 바탕에 네이비 색깔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D 선택자는 그 클래스 선택자랑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이름 이제 지을 때 샤프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 근데 얘는 이제 클래스와 다른 점은 뭐냐면 클래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ID는 한 문서 H1 태그에 한 번, H1 태그에 두 번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H1 태그에 ID1을 적용을 해서 그 핑크색 바탕에 블루색, 그렇죠? ID 선택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P 태그에는 ID1 한 번 적용됐죠? P 태그에는 또 ID2가 적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ID 선택자의 ID1이니까 ID1 한 번 적용하고 ID2 한 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르 또 PID, ID2 이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클래스는 이제 또 불러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ID는 한 번. 그래서 ID는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들여다보면 그 H1의 텍스트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H1 대괄호 텍스트. 그래서 컬러는 레드로 배경색은 그레이로구나. 그래서 그레이 바탕에 빨간색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면 바디에 보면 H1의 텍스트라는 속성에 attribute 1을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텍스트 속성 이름 선택자가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이 attribute 1은 뭐 그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따가 보면 그 세 번째 걸 보면 H1의 텍스트가 attribute 3이로구나 라고 하는 건 H1 태그 중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attribute 3인 경우, 그 바디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거죠. H1 텍스트가 attribute 3인 경우에 대해서 핑크 바탕에 그린색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속성과 속성값 선택자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H1의 텍스트가 ATTR3이 아닌 경우, 즉 ATTR1, ATTR2, 뭐 ATTR4가 됐든 이거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위에서 얘기하는 H1의 텍스트가 ATTR1이든 2든 4든 5든 9든 다 적용하는 거예요. ATTR3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ATTR1은 뭐 임의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H1 텍스트가 ATTR2인 경우 똑같이 H1 텍스트에 ATTR3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H1의 텍스트라는 놈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의 레드 색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P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P라는 것도 위에서 스타일, 내부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를 찾아보면 P라는 게 텍스트인데 옐로우 바탕에 블루 색깔이로구나 라는 걸 찾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P라는 게 텍스트가 ATTR3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텍스트의 속성 값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옐로우 바탕에 블루 색깔을 출력해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디에서 보면 P 텍스트는 ATTR3에 대해서 텍스트의 속성 이름 선택자라는 값이 그 옐로우 바탕에 블루 색깔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속성에 대해서 위에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하는 방법은 태그,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있는 속성, 속성 값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텍스트는 그 큰 따옴표, 속성 값, 다음에 큰 따옴표, 대괄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그 이제 그 모든 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이제 정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속성이 어떤 특별한 속성들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이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적용을 하고자 하면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이죠. 그래서 보통 HTML 문서 안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뭐 배경이라든지 글씨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정의하고자 할 때 그러한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해서 요 놈이 요 속성이 A, B, C, D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D라는 속성을 가질 때만 내가 특별히 좀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그놈의 색깔을 바뀌고 싶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놈이 이제 그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TML은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if문이나 폼은 이런 거를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요 CSS 이러한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속성의 속성 값을 이용을 또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개 앞에 있는 선택자들도 다들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요 방법, 요 속성의 대괄호, 그 다음에 속성의 대괄호 중에 대괄호의 속성의 속성 값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핸들링하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마지막 줄에 보면 P의 속성 선택 없음은, 밑에 보면 이제 P 태그 안에 텍스트는 뭐 어트리뷰트 3이라고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 태그에 대해서 출력되는 값, 오른쪽에 보면 기본적인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런 정의를 우리가 HTML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아무 태그도 적용 안 했을 때 출력되는,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값들을 이제 이렇게 그 P 태그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속성에 대해서 속성 값을 정의를 하고 어떤 특별한 속성 값에 대해서 바디 태그 안에 기본 선택자의 중에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